안녕하세요. 부자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의사표시를 정리해보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총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의 부동산 용어는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의사표시 용어에 대해서 법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갖추어야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즉 누군가가 의사소통을 하고 나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해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큰돈이 내 한마디에 말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 두었던 용어들과 생각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부동산 용어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간직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란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우선 부동산 관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관련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민법 제639조를 보시면 묵시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본다라고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말은 그러나나 아니면 하지만 등등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상황을 그리고 말했던 것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해당 단어 뒤에 이어지니까요. 그럼 잠깐 제635조를 살펴보시죠.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해당 조항은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1항은 임대차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을 날부터 다음 각 후에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지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는 1월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산에 대해서는 5일이라고 하네요. 해당 날짜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근거고요. 그리고 다시 2항으로 돌아오면요. 전항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법조항을 또 알아보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부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여기 동일한 조건이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항 그리고 3항을 보면 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서는 2기의 차임익인데요.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법조항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민법의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부분을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보면 해당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그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법조항을 알아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나와 있는데요. 10조에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 등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4항에 해당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이죠. 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의 경우 임대차 전송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까지 묵시적 갱신에 연관된 법들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묵시적 갱신은 건물의 전세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당사자가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해 계약의 갱신이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법정 갱신이죠. 그럼 묵시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묵시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묵시적 의사 표시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법률 행위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묵시적 의사 표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청약에 대한 승낙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이는 경우에 그 거동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사 표시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정차시키는 경우 주차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행위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행해지는 포함적 의사표시도 묵시적 의사표시의 한 예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묵시적 갱신과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게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묵시적 갱신, 묵시의 갱신과 관련된 법을 추려본다면 민법 제312조 4항 그리고 제639조에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도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들을 보시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묵시적 갱신은 건물의 전세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당사자가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해 계약의 갱신이 법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시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무시적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법률 행위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